자, 이번엔 9번째, 10번째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타영호 탈북한 정무공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북한 SSF 이번에 김정은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근데 그가 탈북하는데 동아일보 기사를 읽고 결심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태영호 정무공사가 귀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통일부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내가 한국에 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걸 많이 이제 고민했습니다.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김정은 정권을 빨리 붕괴시키고 우리 민족을 다가오는 핵참화에서 구원하게 됐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공개 활동을 하기로 이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북에 두고 온 저희 가족들과 또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동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제가 방구석에 앉아서 눈물이나 흘리고 가슴이나 쥐어뜯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직 김정은 정권을 소멸하기 위하여 통일 성업에 앞장서 싸울 때만이 통일의 아침을 당겨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정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오늘 이제 태영호 공사 그 인터뷰 보셨잖아요. 네,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제 대외 활동 왕성히 시작하는 거네요. 네, 자기가 그 탈북하는 것을 네. 우리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뭔가 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 자체는 전에 황장엽 당비서가 네. 탈북했을 때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탈북했기 때문에 자기가 해외 생활을 할 때 보증 섰던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들이 적어도 한 몇백 명은 벌써 숙청될 거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치르고 내가 왔으니까 그런 희생을 값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통일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겠다. 이런 그 결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네. 네, 지금 저도 저걸 봤는데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요. 그 영국의 익스프레스지에서 네. 저분한테 북한에서 줬던 명령 중에 하나가 영국의 핵 잠수함에 관한 기밀을 빼라. 100만 파운드였나요? 그 돈을 써서. 근데 그 부분이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 달 전이죠. 영국에 타이푼 전투기가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연합작전을 하고 한번 지나간 적이 있는데 네. 그거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상당히 북한을 좀 손을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을 좀 다음에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 동아일보에는 이제 탈북한 주성하 기자가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 출신인데 그 기자가 요즘에 정치부에서 통일부 취재하고 있거든요. 아마 탈북 기자로서 태영호 공사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엉뚱하게 질문자와 관련된 답이 나와버렸네요. 그 장면 소개하겠습니다. 생활하시면서 한국 언론들을 접촉할 수 있었는지 주성화 기자님이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제가 북한 정권에 몸담그고 있을 때 주성화 기자님께서 한국에서 쓰신 기사들을 100% 다 보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인터넷에 발표하신 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기 같은 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애들도 그 기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또 기자님께서 한국에 처음 와서 정착하실 때 정말 이거 컨테너에 가서 이 무더운 여름철 박수를 나르면서 그 땀을 흘리면서 한 치 한 치 한국 사회를 터봐 올라갔다는 거의 커다란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데는 선생님의 방조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제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정말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서 몰랐거든요. 와 계시는지. 근데 얼굴 탁 보는 순간에 그 인터넷에서 탁 나오시는 얼굴이 그 얼굴보다 상당히 더 좋아하시는 얼굴이고. 원래 직역 외교관이니까 늘 제 상대를 칭찬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 그런 것이 작용한 겁니까?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저도 이제 그 북한 전문가로서 네. 가끔 가다가 주성화 기자가 쓴 글이 저한테 도움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양에 살 때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닐 때에 그 북한을 보는 눈하고 자기가 또 동아일보 기자로서 이제 평양 보는 눈이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비교하면서 글을 쓰고 그래서 상당히 그 저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태영호 공사도 상당히 이 서울에 대한 평가 또는 이제 탈북한 사람이 평양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데 주성화 기자의 글이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북한 외교관들이
우리 국내 언론을 다 이렇게 모니터하느냐? 모니터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것이고 또 이제 그 외교관들은 그 영국이나 네. 자기가 나와 있는 국가에서 어떻게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지 네. 그걸 전부 다 이제 스크랩도 하고 네. 번역을 해서 첨부를 해가지고 평양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아, 평양에 보고를 한다?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한국 정세나 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이 면밀히 체크하는 것은 전혀 자기들 업무를 원래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간첩행위를 한 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로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저 태공사가 오셔갖고 북한이 모의 핵탄두를 붙인 미사일을 뭐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핵실험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우리 주성화 기자는 반대 의견 갖고 있거든요. 네. 제가 하나 받은 길이 있는데 지금 북한은 아마 트럼프하고 굉장히 협상을 하려고 나갈 거다. 네. 이유는 이제 이러이러한 준비 핵이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평화협정 뭐 이리로 가기 위한 그래서 굉장히 대화로 갈 거고 지금 우리가 좀 시끄럽기 때문에 우리를 상대로도 아마 그렇게 할 거다 그런 전망을 하던데 지금 두 분 얘기가 지금 저 태공사하고 주기자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한번 그 두 분들한테 그 문제를 한번 토론을 시켜서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북한 출신 사람들이 보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평양에서 네. 영국에 있는 그 태영호 공사한테 내려온 지령문은 네. 2017년도에 6차, 7차 핵실험을 해가지고 네. 핵보유국주의를 완전히 인정받아서 미국과 협상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주성화 기자 얘기하고도 상충되지 않는 것이 현재 북한은 말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 네. 이제 확립되는 시기가 이제 전반기에 6개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전반기에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네. 북한이 만약에 내년 전반기에 트럼프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네. 핵실험 분명히 할 겁니다. 네. 해가지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6차, 7차 핵실험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성화 기자 얘기도 맞고 태영호 공사 얘기도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김정은 정권을 미치광이 정권이라고 평가했고요. 또 하나는 왜 우리 가족은 진작 오지 않았을까 하나, 그리고 막연하게 무언가 북한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고 살아온 내 하루하루가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소개합니다. 김정은의 이러한 미치광이의 행태를 보면서 태양의 가까이 가면 다 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속생각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노예 생활이 또다시 40년, 50년 지속되어 자기 손자, 증손자 대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탈북아 교회 자식들에게 오늘 이 순간 내가 너희들이 노예 사슬을 끊어주니 자유롭게 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의 삶을 누리면서 저희 가족은 왜 진작 오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까지 했으며 누가 혹시 김정은 정권을 허물어 주지 않겠는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교회주의적으로 살아왔던 각오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공포 정치와 처형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한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명분과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더는 북한의 이러한 세습 통치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김정은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단언코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은 약간 재밌는 얘기가 있죠. 네. 태양을 너무 가까이 하면 타 죽고 네. 멀어지면 굶어 죽는다. 네. 이렇게 태양이 김정은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한테서 너무 가까이 가서 네. 계급이 너무 높으면 총살당하고 네. 그다음에 그 밥줄이 끊어지면 굶어 죽고 그런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 정권이 4, 50년 가게 되면 손자 때까지도 노예 생활한다 이러겠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노력하겠다 이런 의미지만은 네. 어떻게 측면에서 보면은 네. 김정은이가 젊기 때문에 네. 저 체제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4, 50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반드시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려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2008년도에 김정일이 이 뇌졸중 걸렸었죠. 그렇죠. 중풍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CT 화면을 입수해갖고 이 문제가 있구나 하고 하면서 MB 정부가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다음부터 김정은이가 자기 아들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켜갖고 승계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다리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데 지금 태공사 얘기를 잘 하셨는데
액션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과거에 황장엽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정권이 이제 DJ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좀 태공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북한 만명 정부를 만든다든지 뭐 해서 어떤 뭐 대북 공작을 지금 들어갈 타임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사정이 너무 복잡해서 우리 태공사의 뜻이 펴질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오후에 있었던 태영호 전 북한 영국 주재 대사관 정무공사의 인터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제 한국 미디어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뭐 매일 아침 출근해서 보는 매체는 뭐고 또 저희 채널 A가 만드는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만갑 이야기도 보았다고 얘기하는군요. 소개합니다. 연합뉴스에 보면 거기에 연합뉴스 그 선전화 앱이 있거든요. 그걸 그 스마트폰에 태워가지고 항상 딱 눌러서 그거 북한 외교관들과 해외 나간 사람들은 즉시 태영호 저놈이 지금 한국에 가서 뭐라고 짓거리는지 다 지금 봅니다. 한국 TV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만갑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모란봉 클럽 단순하지만은 그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연재를 계속 나가거든요. 몰라수다 북한수다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 이런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탈북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는 100% 다 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세상을 맞은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 글쎄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군사정부 시절에 봤을 때는 뭐 체제를 계속 북하고 비난하고 뭐 그런 게 도식적으로 있는 걸 봤습니다만 태영 공사에 지금 이 시대 2016년에 했던 얘기는 좀 색달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태영 공사 한국 온 다음에 역시 TV를 틀고 신문을 볼 때마다 보는 것 바로 최순실 게이트였겠죠. 그는 평양의 사람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소개합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데서 정말 시스템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TV를 보면 당장 뭐 나라가 끝날 것 같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하루 저녁에 촛불 집회에 모였다가 흩어질 때 한 명도 경찰이 연행한 게 없고 또 제가 놀란 것은 이거 시위 끝난 다음에 시위 참가자들이 또 그 시위장 다 청소하고 이거 딱지 붙인 거 달라붙어 뜯고 하는 이 장면 보고 정말 대단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부른 그 난맥도 봤고 그 과정을 해결하는 그 해법도 봤고 북한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죠. 네, 지금 요즘 중국 관광객이 많이 안 온다는데요. 네. 그게 뭐 사드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대한민국 촛불 시위 보고 따라 할까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는 기준이 북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되게 겁나는 거예요. 네. 노동신문 한번 보도했다가 싹 지웠거든요. 다 그런 겁니다. 네, 북한에 촛불 시하고 비슷한 게 있죠. 있기는 횃불 시위라고 있습니다. 횃불 시위. 시위가 아니라 약간 그 횃불 행진 게임 같은 거죠. 네, 횃불 행진 같은 건데 네. 그 사람들은 그거 횃불 행진에서 이제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고 네. 공고하는 대로 써먹는 건데 횃불 행진을 하는데 네. 과거에 기억하실 겁니다. 그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그렇죠. 정권이 차우세스쿠를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 집회를 열었는데 그게 갑자기 변해서 이게 그 차우세스쿠 그 타도 집회로 이제 바로 바뀝니다. 네. 아주 사소한 것이 어떤 한 사람이 네. 차우세스쿠를 반대하는 소리를 질렀고 네. 그걸 경찰이 그걸 탄압을 하니까 그게 전체가 변했거든요. 네. 북한이 아무리 김정은 찬양 집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느 순간에 김정은 타도 집회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공의를 때리는 딱 그 한 방, 그것 때문에 루마니아가 무너졌던 얘기해 주셨는데, 글쎄요, 북한의 변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언제 생길지, 다만 생긴다면 그 변화는 굉장히 빨라질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여러분께 오늘 오후에 있었던 태영호 전 북한 외교관의 회견 저희가 정리해 드렸습니다.